핸드폰을 3년 넘게 쓰고 계시다면 요즘 자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앱을 누르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사진 몇 장만 찍어도 저장 공간 부족하다고 뜨고 아침에 충전해도 점심도 안 돼서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이거 그냥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간단한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한 대 새로 사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서 50만 원 이상이 날아가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는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AS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도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느려진 폰 때문에 아침마다 답답해하시고 배터리는 점점 빨리 닳고 카카오톡은 멈추고 사진은 마음대로 찍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5분 정도 몇 가지 설정을 바꿔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이 새 폰처럼 바뀌었습니다. 앱 실행 속도, 저장 공간, 배터리 지속 시간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폰을 새로 사지 않고도 마치 새로 산 것처럼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영상 속 방법들을 모르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지출을 할 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억지로 바꾸고 반복되는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설정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의 폰이 얼마나 새 것처럼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큰 핵심 꿀팁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마법 같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답답하고 느려 터진 핸드폰 속도를 KTX처럼 빠르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안에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디바이스 케어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핸드폰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깔끔하게 치료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내 핸드폰에 이런 명의가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저 핸드폰이 낡았다고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체념하며 비싼 돈 들릴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의 가장 윗부분, 시계가 보이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한번 쓸어내려 보세요. 그럼 와이파이나 손전등 모양 같은 여러 버튼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바퀴 모양을 찾아 눌러주세요. 이 톱니바퀴 바퀴가 바로 핸드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설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설정에 들어오셨다면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위로 밀어 올려 보세요. 수많은 메뉴들이 보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찾아가듯 핸드폰의 종합병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화면 중간에 지금 최적화라는 파란색 버튼이 어서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파란색 버튼을 힘껏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이 잠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5초, 길어야 10초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핸드폰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집 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해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 버튼은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는 잊어버린 채 뒤에서 몰래 핸드폰에 힘을 갉아먹고 있던 앱들을 강제로 종료시켜주고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데이터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해서 핸드폰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생각날 때마다 이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치 매일 밤 양치질을 하고 자는 것처럼 핸드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면이 뚝뚝 끊기거나 버벅거리는 현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옆으로 넘기거나 앱을 열 때 화면이 스르륵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효과가 화려하고 보기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핸드폰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멋을 내기 위해 무거운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이 붙이는데 무거운 장신구까지 달고 있으니 한 걸음 떼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핸드폰을 2에서 3년 이상 사용했다면 핸드폰의 힘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효과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헉헉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장식은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핸드폰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톱니바퀴 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내려서 접근성이라는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 접근성이라는 말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핸드폰을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시인성 향상이라는 메뉴가 또 보입니다. 시인성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능력을 뜻하는 말로, 즉 눈이 침침하신 분들도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제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시인성 향상 메뉴 안에 애니메이션 삭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버튼이 꺼져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톡 하고 눌러서 켜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바꾸고 나면 화면을 넘길 때의 움직임이 이전처럼 부드럽지는 않고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앱을 누르거나 화면을 넘길 때의 반응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생략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핸드폰의 다른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절대 걱정 마시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빠르기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핸드폰 속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꽉 막힌 저장 공간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핸드폰의 저장 공간은 우리가 일하는 책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책상 위에 온갖 서류와 잡동사니, 쓰레기까지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필 한 자루 찾으려 해도 한참을 뒤져야 하고 마음은 급한데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핸드폰에 내 역할을 하는 부품이 생각하고 움직일 공간이 없어 극도로 느려지고 심하면 아예 작동을 멈춰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도 모르게 핸드폰 책상 위에 쌓아둔 짐들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핸드폰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을 선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중복된 사진 파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나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예쁜 손주 사진, 아름다운 꽃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소중해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 사진을 또 보고 예뻐서 또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사진이 갤러리에 2장, 3장, 심지어는 10장씩 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핸드폰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이라는 이름의 앱을 찾아 열어보세요. 서류가 가득 꽂힌 파일철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이 앱에 들어가서 화면을 조금 내리면 저장 공간 분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중복 파일이라는 항목을 찾아 눌러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이 알아서 똑같은 파일들을 전부 찾아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불필요하게 여러 번 저장된 파일들을 선택해서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해도 사진 수백 장을 더 찍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우면 그 사진은 우리 핸드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지우면 바로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중요한 사진을 지웠을 경우를 대비해서 핸드폰이 아주 친절하게도 휴지통이라는 비밀의 공간으로 사진을 옮겨서 30일 동안 보관해 줍니다. 컴퓨터의 휴지통 기능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휴지통을 주기적으로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고 집 안구석에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저장 공간은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갤러리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줄 3개가 그어진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휴지통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지웠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진들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휴지통 오른쪽 위에 있는 비우기 버튼을 눌러서 깨끗하게 비워주세요. 이 화면을 지금 바로 캡처, 즉 화면 사진을 찍어두셨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장 공간을 좀비처럼 갉아먹는 또 다른 무서운 범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볼 때마다 원본 파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임시 파일이라는 데이터 찌꺼기가 핸드폰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캐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는 손님에게 더 빨리 요리를 내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양파나 마늘 같은 재료를 미리 손질해서 꺼내 놓습니다. 이 미리 꺼내 놓은 재료가 바로 캐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재료들을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은 금세 엉망진창이 되고 정작 신선하고 새로운 재료를 놓을 공간조차 없어지게 될 겁니다. 카카오톡의 임시 파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직접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 임시 파일을 정리해 보니 무려 3GB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순식간에 확보되었습니다. 3GB라는 크기는 우리가 즐겨 듣는 트로트 노래를 약 700곡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고화질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저장하고도 남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임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사진,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단 하나도 눈곱만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쓸모없는 데이터 찌꺼기만 청소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대화 목록 화면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토드 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전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앱 관리라는 메뉴를 찾아 누르시고 그 안에서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캐시 데이터 삭제라는 노란색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겁먹지 마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몇 기가바이트의 공간이 마법처럼 생겨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핸드폰의 속도와 저장 공간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으니 이번에는 배터리 수명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아주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배터리는 어쩔 수 없는 소모품이라서 사용하면 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을 탈 수도 있고 20년을 탈 수도 있는 것처럼 핸드폰 배터리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다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배터리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타 배터리 설정을 누르면 배터리 보호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꼭 켜두시길 바랍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핸드폰이 충전될 때 100%까지 꽉 채우지 않고 85%에서 충전을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는 무조건 100%까지 꽉 채워야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터리 건강에 아주 해로운 습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매일 과식을 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0%로 완전히 방전되거나 100%로 완전히 충전되는 극단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85% 정도만 채우는 것이 배터리를 가장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셔도 1년 쓸 배터리를 2년, 3년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핸드폰 교체 비용 수십만 원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또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범위는 바로 화면 밝기입니다. 핸드폰에서 가장 크고 넓은 부품이 바로 이 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화면은 텔레비전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부품이다 보니 핸드폰의 모든 부품 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밝기를 항상 100%로 해두는 것은 집안의 모든 등을 가장 밝게 켜놓고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화면 밝기는 50%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시고 햇빛이 쨍쨍한 야외에서만 잠시 밝기를 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전략은 물론이고 우리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눈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비밀의 공간을 대청소하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내 파일 앱 안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이곳은 우리 핸드폰에 잊혀진 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관공서 서류를 받거나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자녀가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모든 파일이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받아놓고는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던 수많은 파일들이 그곳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80대 어머니도 이 폴더를 함께 열어보시고는 세상에 내가 이런 걸 언제 다 받았대 하시면서 한참을 신기하게 들여다보셨습니다. 5년 전 이사할 때 부동산에서 받았던 계약서 파일부터 코로나 시절 받았던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온갖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파일들 중에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핸드폰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셈이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파일들은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느려 터진 핸드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비싼 돈 들여 핸드폰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내 핸드폰을 관리하고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메뉴를 찾는 것조차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따라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친구나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아마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 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수십만 원을 아끼게 해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루에 딱 3시간 동네를 산책하듯이 가볍게 일하고 한 달에 60만 원을 벌 수 있는 힘들게 일하기는 싫은 60대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할 꿀같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한 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